이슈토크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을 혁신성장 핵심 선도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팜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고 부산 지역의 스마트팜의 현주소는 어디쯤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김윤선 소장 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사실 실생활에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는 조금 그래도 친숙하게 다가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팜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기존 농사 기술에다가 4차 산업 핵심 기술, 즉 말하자면 빅데이터, IoT, 드론, 로봇, AI,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있겠죠. 예. 이러한 것들을 접목해서 어떤 집약화된 또 지능화된 농장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농작물이나 가축 등의 생육 환경을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서 PC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원격 제어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편리성도 당연히 높일 수가 있죠. 좀 예를 들어 본다면, 네. 좀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농작물에 물을 주지 않습니까? 물을 줄 때 지금은 기계를 농민이 직접 작동을 하고 손으로 작업을 해왔던 네네.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되면 토양의 수분도 측정을 하고 또 대기 중의 습도도 측정을 하고 햇빛 양 이러한 것들을 모든 데이터 값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해서 작물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농민이 직접 손으로 하지는 않는 그러한 기능이죠. 이렇게 하면 생산뿐만 아니고 농산물의 가공이나 유통 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또 전반에 네. ICT가 관여하는 것을 또 스마트 농업이라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처럼 생산에서의 정밀화와 자동화뿐만 아니라 고도의 관측 기술을 활용해서 병해충, 농작물의 병해충과 질병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죠. 네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의 생육 상황을 분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가격과 어떤 수급량을 예측하는데 이 스마트팜, 스마트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작물을 기를 때부터 이제 판매를 할 때까지 그렇죠. 모든 전반에 이 스마트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편리하게도 하겠고 또 정확한 부분에 관리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생산품 자체가 조금 더 질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품질도 듭니다. 향상이 되죠. 네, 아무래도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버섯 재배라든지 채소 재배 이런 부분을 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거든요. 네. 좀 각 분야마다 이 스마트팜을 좀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채소라든가 버섯은 좀 한정된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죠? 하기가 우선 적용해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일반 채소도 있겠지만 과채류 말하자면 파프리카나 토마토나 오이, 뭐 딸기, 또 심지어 꽃 재배하는 것까지 네. 이러한 온실에서 많이 재배되는 그러한 작물에는 이제 온실의 안과 온실 밖에 어떤 환경을 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식물 재배 환경 제어라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채소나 기본 과채류나 온실 안에서 하는 거는 우선 조금은 더 쉽습니다. 네. 그 외에도 과수원이 있죠. 사과나 뭐 포도를 재배하는 요즘도 블루베리도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러한 과수 작목에는 이 토양 정보라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그 각 작물별로 정확한 물 관리, 이 자동화 이러한 부분에 적용을 합니다. 네. 또 축산에도 가능합니다. 축산에도 아주 여러 가지 단계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웹캠을 통해서 축사 환경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축 종류별로 어떤 생체 정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또 사료나 물을 또 공급할 수 있고
젖소의 경우는 젖을 짜는 시기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분석을 해서 이 착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아하. 그러한 기술입니다. 네, 뭐 온실 작물도 되고 과수원에서도 이용하고 뭐 축산에서도 정말 다방면에서 이 스마트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이 스마트팜이 좀 얼마나 보급이 됐는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한 2018년경부터 보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까지 한 100여 농가가 이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운영하는 스마트팜은 조금 단순합니다. IT 환경 제어 시스템 정도로 구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스마트 1세대라고도 합니다. 예. 그런데 작년부터는 ICT 환경 제어 사업, ICT를 접목한 것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한 10농가가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 외에도 저희 부산에서는 스마트팜 시설원의 실용 기술 확대 사업 등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스마트 실증 시험 온실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설원예뿐만 아니라 벼농사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드론을 활용한 농법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드론을 활용한 드론 농법을 시범으로 하면서 금년도까지 이 강서 지역만 해도 드론이 16대가 보급이 되어서 벼농사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범 운영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농가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부분이 이 스마트팜 기술이 뭐 많이 발전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흡하다라든지 좀 보완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스마트팜 기술의 현주소는 어디쯤이라고 보시고 또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스마트팜 기술은 향후 급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네네.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이 시설원예 발상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시설 하우스 면적이 한 750헥타나 됩니다. 그런데 이 하우스 중에 부분적으로 시설 자동화는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격으로 하는 환경 제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 자동 환경 제어, 즉 ICT 스마트 농업 실천하는 농가는 아직까지 좀 미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농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농업에도 청년 농업인들이 맞습니다.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되면서 이 청년들이 시설 하우스를 하면서 굉장히 수경 시설을 갖춘다든지 좀 대형 온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스마트 농업에 대한 또 청년들이 당연히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설 하우스 중심으로 이제 스마트 농업을 좀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을 굉장히 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부도 벼농사 분에 도입했던 드론 농업, 네. 이것도 적용을 좀 하고 있고 확산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부분도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주로 벼를 파종을 한다든지 또 병해충을 방제를 한다든지 비료 살포를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하우스의 차강 도포제까지도 이 드론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농작업 변화가 부산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이 아무래도 늘어남에 따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하우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뭐 네.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ICT 기술을 활용한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산 지역도 지금은 뭐 10여 농가 정도만 ICT가 접목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좀 많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다 어쩌면 포함이 되는데요. 미래에 이제 스마트팜 확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그 시설 원예 실용 기술 확대 시범, 네. 말이 좀 어렵죠. 좀 다시 어려운 게 한번, 많습니다. 짚어주신다면? 시설 원예 실용 기술 확대 시범 사업, 또 외부 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 기술 시범 사업.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예. 예, 스마트가 붙으니까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 온실을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는 아열대 과수 실증 시험 네. 이러한 기반들을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직 농업, 실내 농업입니다. 네네. 실내에서 수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처음으로 시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 양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사 중심으로 스마트팜 기술 습득을 위한 스터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극 제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교육장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에서 작물 데이터라든지 또 이것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스마트 농업인들을 양성을 해나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한 부산 지역의 농장 중에서 그렇다면 좀 왜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수출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기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농장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요즘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청년 농업인들이거든요. 네네. 그 청년 농업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18년도에 청년 농업인 농가에 시범적으로 ICT를 도입을 했습니다. 토마토를 하는 농가인데요. 이 농가에서는 인터넷으로 시설 내 환기도 하고 난방도 하고 양액 공급도 하고 이런 원격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현재 온실 관리를 한 90% 이상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를 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집을 떠나 있어도 원격으로 모든 그 조정이 가능하기 예. 때문에 또 자기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인근 농가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확을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수확을 딴 농가보다 한 달 반 정도 연장해서 수확을 할 수 있죠. 네네. 그러면 수확량이 당연히 늘어나죠. 그렇죠. 한 41%가 생산량이 늘어났고요. 상품률, 이 상품률이라 하면은 좋은 상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 95% 이상으로 향상이 되었어요. 당연히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러한 수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좀 젊은 청년들이 보고 이제 농사를 저렇게 지어야 되겠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죠. 네, 이 도시농업의 중요성도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시농업에도 이 스마트팜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많고요. 이 스마트팜은 또 토양이 꼭 없어도 또 가능은 하죠. 지금 도시에 빈집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또 지하 공간도 있고 또 빈 창고 등들도 있잖아요. 네네. 작은 공간들이 이런 작은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스마트 기술을 위한 어떤 수직 농장, 작은 공간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도심 속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수직 농장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에서 네. 어떤 작물에 필요한 적정 환경을 맞춰서 흙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어떤 유휴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은 외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이제 농업도 계절이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 계절 없이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마 엽채류, 버섯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네네. 또 이러한 생산 부분에뿐만 아니라 학교 텃밭 활동 프로그램에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네. 또 다양한 유형의 기능성 텃밭들이 있겠죠. 그런 텃밭에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서 어떤 가정용 실내 재배기 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베란다에서. 예, 많이- 베란다에서도 할 수 네. 있고 뭐 부엌에도 둘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키트들이 이제 산업화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더 발전을 한다면 이제 IoT 작물 재배기
기술들도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스마트팜이 어쨌든 지금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정부에서 2022년까지 한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시설 분야에 한 7,000헥타, 축산에도 한 5,700호 정도 목표로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우리 인력 위주 농업을 했지만 이제 이게 기계와 정보통신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다 보니까 농업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개량화가 되죠. 지능화되고 네. 자동화되고 그럼 농업의 효율은 당연히 가져오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농업에 좀 고민이 농업 인구가 준다, 경지 면적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줄어들지 않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미래 농업은 지금은 고령화로 걱정을 하지만 미래에는 저는 농업이 젊어질 거라고 기대를 청년 농업인들도 많이 유입도 네네. 되고요. 네.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조금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 농업을 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이 좀 균일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고품질 농산물이 많아지고 또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산량 증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량을 기대를 하고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 신뢰는 이러한 생산 정보 이력이 관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확인을 할 잘 수도 되기 있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럼 자연 농업을 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믿고 먹을 수 있는. 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가능하고 이건 계속 좀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예, 예. 그리고 농업인 작업 환경 개선은 당연히 좋아지고 그렇죠. 좀 더 편리하게 농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편의성도 좋아지고 그러면 농사를 지려는 사람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저는 기대치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팜 기술 개발 그리고 뭐 적용 확대를 위해서 센터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 지금 나름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계속 좀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네. 내년도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을 해서 지역 농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네. 모두 실습 교육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스마트팜 관측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스마트팜 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들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네네. 모니터링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농가 컨설팅 자료로 함께 활용할 계획이고요. 네네. 또 부산에 있는 또 장목이 또 주요한 장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주요 장목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향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스마트 농업이 가속화되면요. 영농 현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에서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심 속에서 작물 재배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젊은 농민들, 젊은 청년, 네. 그러니까 스마트 창업농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요. 예, 예. 그런 스마트 창업농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말 스마트팜 컨설팅 전문 역량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더 키워야 되겠고 또 학계라든지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과 네트워킹을 잘 해서 글쎄요, 제가 나름 세운 목표는 한 2022년까지 정부가 세운 그 기간 안에 네. 부산에서의 어떤 스마트 농업 인재 이걸 최소한 이게 최대가 아니고 최소한 100명은 키워내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팜의 개념, 활용 사례, 그리고 부산의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